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13억 인구의 무지막지한 청년 인구를 지닌 나라 인도에서 심상치 않은 수치가 발견되어 화제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예정인 인도에서 벌써부터 말도 안 되는 트래픽과 한국 문화 수요가 포착되어 보도되자 일찍이 한국 문화의 인기를 체감한 해외 네티즌들이 거보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과 해외 커뮤니티 반응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이 인도 현지의 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찍어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타임스에서는 인도인들의 거실을 점령한 한류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음악, 드라마는 물론 언어까지 한국 문화 열풍이 팬데믹 동안 인도의 도심지를 휩쓸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본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애호가도 아니었던 39세의 미디어 종사자인 수마타 나룰라 씨는 자신이 아미가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미는 한국의 팝밴드 BTS 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녀는 아미인 친한 동생 2명이 자신에게 이 전세계적인 팝 센세이션을 소개해 주었다고 말하며 그들은 코로나 초기 인도가 락다운되었던 기간 동안 그녀에게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이 보이밴드의 초기 결성 스토리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쳐주며 아미로의 입문을 도와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룰라는 락다운 기간 혼자 뭄바이의 아파트에서 외로움과 싸우는 동안 BTS의 가사가 동기부여를 해주었으며 경쾌한 비트의 음악이 그녀에게 외로움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그들에 대해 찾아보고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벵갈루루에 거주하는 38세의 비야드 고팔 씨,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68세의 카리아니 씨 역시 한국 드라마의 긍정적인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들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이끌렸다고 합니다.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인 고팔 씨는 우리는 어린 사촌 동생들 때문에 이걸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물론 K-드라마의 베테랑 팬이에요. 락다운 초기 사촌 대가족끼리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서 이 한국 드라마들은 점심 먹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보는 이상적인 가족 드라마가 됐죠. 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K-팝, K-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 수출, 즉 한국이란 문화의 문화적 물결 한류가 근 몇 년 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매우 인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는 한류의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하는 실제 수치가 자료로 포함되었는데요. 팬데믹 기간 인도 내 K-팝 인기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도는 최근 90일간 K-팝 밴드 BTS와 블랙핑크의 뮤비를 유튜브에서 많이 본 나라 탑6에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의 급증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도 신문이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10월 19일부터 2월 22일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11% 증가했는데 팬데믹 중인 2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98% 증가했고 이후 3월 20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는 256%나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가 점점 더 주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명제를 내걸며 2020년 3월 이후로 한국어 제목으로 된 드라마 최소 6개 이상이 계속해서 인도 내 넷플릭스의 현재 인기작 탑10에 들었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서 한국 드라마가 가장 우세한 OTT 플랫폼은 비키라는데요. 한글을 보기 위한 플랫폼으로 생각되는 비키의 전체적인 트래픽 또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 10월 19일부터 2월 20일 기간엔 트래픽이 3% 하락했었는데 팬데믹 중인 2월 20일부터 3월 20일 기간 동안 트래픽이 갑자기 36%나 증가했고 이후 3월 20일부터 9월 20일 기간에는 트래픽이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해당 기사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팬데믹 기간 중 벌어진 한국 학습자의 급증으로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재포스팅된 온라인판에도 K-팝, K-드라마를 영접한 이들의 간증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K-드라마, K-무비, 그리고 BTS를 사랑해. 이태원 클라스는 대박이었어. 저는 BTS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들은 저에게 최고의 동기부여가 돼요.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보면서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BTS는 그냥 사랑입니다. 그리고 K-드라마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K-드라마의 스토리라인은 너무 아름답고 더 중요한 점은 억지로 질질 끌지 않아요. 저는 이번 4월부터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완전 푹 빠졌어요. 제 아들들이 저보고 K-드라마 불치병 걸렸대요. 저는 한국어도 배우고 있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제 새언니가 한국인이거든요. 저도 K-드라마, K-팝 팬이에요. 저는 팬이 된 지 한 4년도 넘었어요. 벌써 50편 넘는 드라마를 봤고 K-팝 음악도 엄청 많이 들었죠. 팬데믹 동안 K-드라마와 K-팝은 저만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준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공유된 해당 신문기사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앞다투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우선 몇몇 인도 네티즌들은
미쳤다. 나는 K-드라마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 라며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대세였네 라며 놀라워하기도 하고, 사랑의 불시착 마지막 회는 트위터 인디아에서 1위를 차지했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인도인이고 내가 가장 하드코어한 K-팝, K-드라마 팬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사는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해요 라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국가 네티즌들도 각자 자신의 K-드라마 중독 사연을 밝혔습니다. 누구든 적어도 한 개의 에피소드를 보도록 설득해보세요. 충분합니다. 나는 6월에 사랑의 불시착 에피소드 한 개를 봤는데 지금은 중독됐답니다. 저는 남자지만 K-드라마를 본 지 3년이 넘었고 지금은 K-드라마 보기를 관둘 수가 없네요. 등 저와 제 친구는 지난주에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했어요. 라며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실제 한국어 학습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전염병 전에 K-드라마를 본 적이 없지만 3월에 사랑의 불시착을 다시 본 이후로 돌아보지 않고 비키 구독도 했어요. 나는 넷플릭스에서도 K-드라마를 자주 보곤 했어요. 결국 그래서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고 비키를 구독했죠. 라며 OTT 서비스까지 바꾸게 만드는 K-드라마의 영향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는 그들이 불법 조회수까지 세웠다면, 물론 나는 인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대변하지 못하지만 저작권 법이 느슨하잖아. 그리고 내 친구들은 실시간으로 다 보더라고. 게다가 넷플릭스 유럽은 한창 느려 터졌기 때문에 난 매일 스포일러 당하고 있어. 라며 인도 친구들의 불법 조회수는 더 엄청날 거라는 제보도 있었는데요. 그러자 다른 인도인이 나는 인도 출신이야. 그들은 확실히 불법 조회수까지 세봐야 할 필요가 있어. 조회수가 팍팍 올라갈걸? 이라며 불법 조회수의 심각함을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디지털화가 아직 보편화되어가는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미미한 상태이지만 하루빨리 인도 내 저작권 문제도 건강하게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현재 K-팝, K-드라마, 한국어까지 한국 문화의 인기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실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은 아직도 34%로 세계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몇 년 새 인도의 젊은 도시 인구,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위주로 큰 인기를 얻은 한류가 이제는 팬데믹을 시점으로 점차 대가족 문화로 기성세대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 미국, EU 등의 인터넷 보급률 85% 정도에 비하면 인도는 미지의 땅처럼 아직도 잠재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전망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직접 디지털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며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디지털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현재도 뜨거운 한국 문화 바람이 디지털 가속화를 타고 인도 내에서 성장해 나간다면 2024년 예상되는 54%의 보급률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예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인 만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인도뿐 아니라 실제로 각국 네티즌들이 모이는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K-드라마 전용 서브레딧에서는 K-드라마가 이렇게 재밌는 이유에 대해 사뭇 진지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최신 소식과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유령 회원이 많아 글을 올려도 외면받는 게시판도 많은 가운데 K-드라마 서브레딧은 실시간 활동자 수가 많은 요즘 핫한 게시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해당 게시판에는 어떤 K-드라마 이슈들이 이야기되고 있을까요? 한 네티즌은 왜 한국 드라마는 끊을 수 없는 감자튀김처럼 중독성이 강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저마다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백하는 이들의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넷플릭스를 탐색하는 동안 우연히 사랑의 불시착을 발견하고 이 드라마에 빠졌죠. 나는 줄거리에 매우 몰두했고 최고 수준의 연기에 깜짝 놀랐어요. K-드라마는 나처럼 서양과 동양의 특성이 완벽하게 혼합되어 있어 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저한테서 빼앗지 마세요. 청춘 기록과 스타트업은 내가 새로 찾은 치료법처럼 굉장해요. 라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한국 드라마가 왜 훌륭한지에 대해 나름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A급 배우, 감독, 각본가들은 K-드라마를 주류 영화에 비해 두 번째 작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같은 열정과 한신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K-드라마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K-드라마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평범한 캐릭터에 다양한 감정에 생명을 불어넣고 지혜의 덩어리로 맛을 내는 능력이라 생각해요. 서양 드라마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사회와 삶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작가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예술을 습득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이 정통을 유지하고 서양의 취향에 맞게 스타일을 변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며 그동안 자신들이 감상한 K-드라마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에 대한 의견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검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K-드라마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여기에는 메가 히트작인 사랑의 불시착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는 K-드라마에 주목했어요. 애플과 아마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K-드라마는 서구에서 주류가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지루하고 우울한 서양소의 슬러그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라며 한국 드라마가 서구 드라마보다 우수하다며 전 세계적인 주류가 될 것이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한국 드라마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느껴지는 댓글들이었습니다. 또한 과대 광고를 할 가치가 있는 K-드라마 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글도 눈에 띄는데요. 게시자는 자신이 대중주의자라며 인기 있는 미디어를 보고 분석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긴다고 말하며 특히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사랑에 빠진 드라마나 널리 논의된 드라마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게시자는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힐러에 완전히 빠졌다며 이 드라마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매우 아름답게 촬영되었으며 또한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매우 사랑스럽다고 평가하며 이 드라마들은 칭찬과 과대 광고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며 K-드라마에 대한 자신이 좋아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중에 최근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스타트업 6부에 대해 간략한 정보만을 소개한 게시물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드라마 전체 줄거리도 아닌 6부 한 편에 대한 기본 정보만 올렸을 뿐인데도 1000개 이상의 코멘트가 달리며 K-드라마에 대해 세계 네티즌들이 뜨거운 후기를 나누고 있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한 달 반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도깨비를 보고 있는데 번역기 없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어 기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어젯밤 한국 대화가 많이 나오는 어드벤처 타임 에피소드를 봤는데 자막이 있었지만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 들었는데도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난 지난주 버라이어티 쇼를 보면서 말장난을 이해했지. 나는 그 작은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루 종일 웃었어. 아, 그 느낌. 나도 같은 느낌이었어. 최고의 느낌이야. 라며 서로 한국어 학습을 통해 직접 한국 콘텐츠를 번역 없이 이해하는 기쁨과 그런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며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 한국인으로서 흐뭇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 큰 즐거움과 활력을 찾고 있는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무력해지기 쉬운 이때 한국 드라마를 통해 기쁨을 얻고 삶의 동기부여까지 받는다니 게다가 K-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직접 한국어 학습까지 시작하게 하는 K-드라마의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어쩌면 코로나 시국의 문화 백신이라 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